헬로티비 뉴스 서울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평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의원 발언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이 시행됩니다. 지하철 출입로, 차도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폭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의 확진자가 74%에 달합니다. 네, 10월 둘째 주 이후에 2차 접종이 예약돼 있는 경우 접종 간격이 1, 2주 단축됩니다. 코로나19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선 8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양천 은평 지역 확진자는 44명입니다. 송파구와 중구 전통시장 관련 확진자는 2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7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유통 종사자 등 가락시장 내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위해 가락시장 업무동 1층 로비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 중이며 이처럼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이동량도 한 달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 주보다 한 1.7% 증가했습니다. 5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좀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0.5%,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141개가 남아 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 거주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76%, 2차 접종은 46.7%가 완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이 내년부터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올해 연말까지 23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은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보도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하철 출입로, 차도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 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전동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2달간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전동 킥보드로 인한 민원 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은평구의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은영 은평구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코로나19로 은평구 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좀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인들이 실제로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술인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공헌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중단과 극장,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물 폐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활동 범위와 기준도 달라서 고르게 도움받기가 어려웠고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축소로 또한 활동 경력이 단절되어서 예술 장르의 지속이 불투명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겸하거나 생계를 위해 예술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은평구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은평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핵심은 뭔지 짚어주신다면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정하게 된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문화예술과 예술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또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복지 증진 계획과 수립과 실태 조사 및 추진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의 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규정한 바와 같이 예술 활동이 축소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은평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이 조례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예술인을 규정하는 범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누구이며 현재 은평구 내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서 2조에 따르면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구 문화예술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정의에 따라 조례상 규정하고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화면에 보시는 예술인 패스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술인에 해당됩니다. 현재 은평구의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은평구민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1,774명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형성하고 창작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활동 기반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로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 지역 곳곳에는 예술로 즐겁게 스며드는 문화가 정착되고 더불어 예술인들의 교육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 정은영 의원이었습니다. (2021)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달 8일 건강힐링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양천구와 강서구, 고용노동부,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데요. 참가 기업은 강사, 반려동물 관리사, 간호사, 상담원 등 다양한 직종의 1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박람회를 통한 채용 인원은 80여 명이며 기업체와 구직자 간 면접은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비를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전면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는 양질의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개당 3,500원에서 1,000원 올린 4,5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비 9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 공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화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일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요.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률이 37.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10,000원 미만 상품에 가입해 보장 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 지원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보장 금액이 6천만 원인 화재 공제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 2천여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공제 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신월 4동 주민자치회가 어울림길 일대에 아름다운 국화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꽃길은 신월 사동 주민자치회가 꽃을 통해 움츠려든 지역사회의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평 정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꽃길 조성에 참여한 박기웅 신월 사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이 산뜻한 꽃길을 통해 화사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에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고 김치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냉장고 바닥에 1억 1,000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고민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김치 냉장고를 추적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족에게 이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 결국에는 적지 않은 보상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고품 살 때 또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